자, 지금부터 전산회의 114회 이론 시험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의 기록 방법인데요.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잠깐만, 부채의 감소는 어느 변? 차변. 수익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와 있죠? 그러면 답이 3번이죠. 자, 2번 한국상점의 현금 관련 자료인데요. 가에 들어갈 계정으로 옳은 것은, 자, 1월 30날 장부상 현금잔액 40만원, 실제 현금잔액 50만원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게 10만원이 지금 장부가 많고 실제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적으로 1월 30일 분기해 준 거예요. 결산 시까지 현금 가부적 계정잔액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7월 1일날 이자 수익으로 7만원 밝혀졌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 뭐가 돼야 돼요? 자비익이 돼야 되겠지. 답은 2번이에요. 3만원. 자, 그래서 현금과 부족 차변, 대변의 자비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거래의 결과로 인식할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1번 영업부 사원의 당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손익거래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2번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소실되었다. 이런 경우 쓰는 개념 과목이 재해 손실이라고 해요. 재해 손실. 그럼 이것도 비용 발생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재해 손실. 영업부 사무실 건물에 대한 월세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역시 손익거래. 그 다음에 종업원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행사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야, 뭐 다 똑같은데 뭔 소리 하는겨?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 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니까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1번은 영업부죠. 화가비. 2번은 재해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3번 영업부죠. 판매 관리비. 4번 공미위생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당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애누리하기 전의 금액은 얼마인가? 4번 계정을 그려볼게요. 외상 매출금 계정. 얘는 여러분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 차변증가 대변 감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쓸게요. 기초잔액이라는 건 정기 2월에 자산의 증가를 여기다 적어요. 기초라고 쓸까? 1월 1일 기초. 자산 증가. 그래서 얘가 40만원이다. 외상매출금 당기 회수하면은 감소 아닌가요? 감소? 그러니까 대변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60만원은 대변에다 적을게요. 회수. 이렇게. 감소니까. 그 다음 외상매출금 중 애누리 10만원. 그러면 뭐야? 애누리도 빼기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변에 적어야지. 애누리. 이렇게 적어주고.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0만원. 기말잔액이란 건 뭐야? 차기로 2월할 금액이라는 얘기겠죠? 여기다 적어. 차기 2월. 얘는 차기 2월을 마감하니까. 그래서 차기 2월. 그게 얼마래요? 30만원. 그러면 나는 여기 원래 얼마 팔았냐 이거지. 매출은 얼마냐.
대변할게 보세요. 30, 60, 10. 100이죠, 100. 100이 있었는데 기초에 40이 있으니까 여기 얼마? 60만 원 매출했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제 재고자산 물량 흐름과 괴리가 발생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야? 순서랑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거꾸로 나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말 재고액이 과소 계산된 특징이 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러분 여기가 기초고 기말이고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물가는 이게 가격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예부터 나가니까 기말 재고가 비싸게 기록되는 속성이 있죠. 후입 선출은 어때요? 비싼 게 나가니까 앞에 게 남는다고 옛날 게 남는다고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다니까 뒤에 게 먼저 나갔다고 소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입 선출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4번. 자, 다음 6번입니다. 한국 제조가 단기 중 처분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인데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제가 지난번에 이거 분개도 했지만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했죠. 처분 이익은 어느 변? 대라고 적어놓으세요. 수익이니까 대. 처분 가액은 차변에 와야겠죠? 현금, 그러니까 차라고 적어놓으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쓰잖아요. 차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잠깐만 취득가가 얼마냐 그랬을 때 양변이 맞아야 되니까 차는 얘네 둘이 합쳐 1700인데 대는 700밖에 없죠? 이거 얼마 나오면 돼? 1000만 원 있어야 되지. 그래서 답은 4번. 분계를 다 직접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7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말 자본을 구하세요. 이건 뭐 쉬운 내용이네요. 7번. 이거 알죠? 기초 기말 자본이구나.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 기말 자본인데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그럴 수가 있다. 이 정도죠. 식은 그렇게 세우면 될 것 같고 단기 총 수익이 200이고 총 비용이 150이에요. 이게 200, 150. 그럼 얘 제일 빼면 50만 원이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초 자산은 여기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기초 자본이 130만 원.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얼마가 돼요? 여기 되죠? 답이 안 보여. 3번 이상. 3번. 8번 얘기를 해볼 건데 다음 중 손익의 이연을 처리하기 위한 개정감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잠깐만 이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어가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전 앞에 글자로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자가 들어가면 선급 비용 선수익 있잖아요.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이고 예자가 들어가면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자가 들어가요.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그래서 전 이렇게 돼요. 선이 예미. 그래서 지금은 뭐야? 이자 들어가는 거 이연이니까 선자 들어가는 거 모르면 되지? 선자. 선급 선수 이연.
미지급 미수 예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가 나죠. 선자 들어간 것만 찾아봐요. 선자 들어간 거.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연이라는 건 미경과 차기를 이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선자가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종류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비품이죠. 10번 하나에 들어갈 부채 항목의 인정금으로 옳게 작져진 것은 현금 등 대가를 미리 받았거나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하는 경우 뭐야? 실현된다는 건 돈을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야. 실현. 돈 받는 시기가 내년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뒤에서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그래서 미안해요. 현금 등의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라고 써있구나. 미리 받았으나. 그러니까 선이네요. 선.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하는 경우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미경과 선수수익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현금 수령액 등 임시로 보관했다가 곧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뭐예요? 미리 받은 거 예수금이죠. 잠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하려고 하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이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은 근로계약서 작성 거래 아니죠. 2번 임대인과 고득 협의 거래 아니죠. 3번 제품 50개 추가 주문 거래 아니죠. 대출이자가 발생했다. 요거 거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아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현금 외상 매출금이니까 뭔지 알겠죠? 답은 3번이에요. 13번 일반기업 회계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현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시산표 답은 1번이고 14번은요 여러분 요 얘기는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은 직접 판매와 수탁자를 통한 위탁 판매도 하고 있다. 기말 현재 재고자산 현황의 아래 같을 때 기말 재고자산 가격은 얼마예요? 내가 이거를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죠? 서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가액은 50만원. 그러면 잠깐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14번은 위탁 판매 우리가 적송품이라고 그래요. 적송품. 무슨 말이냐면 내 물건인데 딴 놈한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내 건데 네가 좀 갖고 있다가 팔아줘. 봐봐요. 내 거를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대리점 같은 데다 맡겨놓고 네가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그거 누구 거야? 대리점 거야? 내 거야? 재고 누구 걸로 잡아야 돼? 본사 거죠. 본사가 만약에 있어요. 근데 대리점한테 야 니들이 팔아줘 그러고서 갖다 맡겨놨어. 그럼 그 재고 누구 걸로 잡아야 돼? 내 걸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판매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요. 세 시가 있는데 자
위탁자가 누구냐면 얘가 원래 판매자예요. 원래 판매자.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지. 소유권이 얘한테 있습니다. 얘한테 있어. 근데 물건은 누가 갖고 있냐면 수탁자가 갖고 있어. 수탁 맡아서 갖고 있는 애. 그러니까 얘가 보관하고 판매도 해요. 대리점 같은 데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고 팔아. 그러면 누구한테 파네? 구매자한테 파는 거죠. 구매자한테. 고객님 판매 얘네들이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래.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서 넘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거래를 하면은 수탁자는 소유권이 없는 애예요. 수탁자는 소유권이 없고 판매만 하는 애야. 대리점 같은 애. 그러니까 얘가 팔면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소유권. 위탁자에서 구매자로 가고 수탁자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 따라서 수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은 누구 걸로 봐야 돼? 아직 판매 못한 거. 얘가 아직 팔지 못하고 갖고만 있어. 누구 거? 위탁자. 원래 판매자 거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서울은 지가 원래 갖고 있던 게 50만 원어치가 있었다 그러죠? 일단 이거 체크해놓고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요청하여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조상가에게 1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건 누구 거? 서울 거 맞죠? 서울에다 플러스 수탁자의 단기 위탁 판매 실적에 따라 서울 창고의 위탁 판매 수수료. 수수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뭐 살 때 수수료는 더하지만 이거 뭐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한다. 그래서 50에다 10 더해서 60이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 4번이 된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근데 조만간 회계 1급 다시 공부할 때 이 내용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15번으로 가볼게요. 매출 총액을 구하세요. 자, 기초 재고 자산이 20만. 그럼 그림 좀 그려볼게요. 내일 우리가 이건 되게 많이 써먹는 건데 상품 계정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쟤처럼 기초 재고 자산이 20만 원이고 재고 자산 단기 매입액이 100만 원. 기초도 증가, 매입도 증가, 차변. 기말 재고 자산이라는 게 이제 차기 2월 말하는 거예요. 차기 2월. 기말, 여기 기말, 차기 2월. 얘가 30이다. 그 다음에 단기 매출액. 매출액은 잠깐만. 기말 매출액 요거 밑에다 쓸게요. 기말 30. 그러면 왼쪽 120에서 30 빼면은 90이죠? 그게 매출액. 없어진 거. 근데 이런 그림 그렸었어요 전에. 그래서 매출액이 거기 얼마예요? 매출액이 200이다. 매출액이란 건 원가에다 이익 더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빼기 매출원가 90. 그럼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판매 사원에 대한 단기 급여지 금액은 빼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야. 그냥 빼면 영업이익 나오는 거니까 빼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110만 원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답은 4번. 지금 문제 중에서 14, 1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 14는 모르더라도 15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